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칠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까치까치 설날인가요?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하여튼 오늘이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아침 일찍부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천회장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지금 설날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영상 시청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좀 늦더라도 시청해 주시면은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모든 일들이 슬슬 풀리도록 천회장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아는 찐팬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좋은 터가 있는 것 같아. 이 충청도 쪽에는 아주 좋은 곳이 많아요. 보니까 보령, 부여, 청양, 공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좋은데 특히 부여 쪽이 상당히 좀 끌리더라고. 부여. 어차피 예전에 그 백제 시대 때 그 사비성이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터가 참 좋더라고. 터가 요즘 터 좋은 곳을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명당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만간 이제 명당 터를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을 것 같습니다. 좋은 터를 빨리 잡고 거기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를 부리고 싶네요. 여유를. 올 한 해는 좀 여유롭게 산에도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좀 자연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진정한 자연인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연인.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천 회장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깨와 소금을 섞으면은 깨소금이 돼요. 깨소금. 그러면 깨와 설탕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탄생됩니다. 깨달음. 재밌죠? 그 뉴턴과 그 사과와의 인연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죠. 그럼 잡스하고 애플과의 만남이 세상을 바꿨고 유성룡과 이순신과의 인연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해골바가지를 만나가지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았죠. 이렇듯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의 깨달음들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의 섭리를 깨우칠 수도 있겠죠. 스치는 바람에도 계절의 원리를 서로 나누는 악수에서도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전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또 베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일 것이에요. 일체유심조.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일체유심조. 어떤 관광객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구경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 폭포의 물을 떠서 맛있게 마셨어요. 물맛 좋네 하고 걸어 나오던 그는 그 폭포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포이즌 포이즌이라고 써있어요. 포이즌. 알겠죠 여러분들? 영어로 포이즌. 이런 단어가 딱 쓰여있는 편말을 본 거야. 자신도 모르게 독성분이 든 물을 마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느낀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이제 급히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전해들은 의사는 껄껄껄 막 웃으면서 이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은 이 프랑스어는 뭐입니까? 프랑스어는 낚시 금지야, 낚시 금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별 이상이 없을 테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의사의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아프던 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야. 이같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그런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도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은 몸도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나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 그겁니다. 그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자가 되고 영어의 스트레스들을 반대로 하면은
아주 디저트가 됩니다. 디저트. 이 디저트란 말이 돼요. 나폴레옹은 그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은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6일.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 신라의 그 원효대사도 그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했죠. 득도했는데 이때 뭐 일체유심조. 하여튼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거야.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었으니까 누굴 원망하고 미워해야 하는가요, 여러분? 그저 삶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비우고 또 비우고 이 바람같이 물같이 살다가 이제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다. 하여튼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올 한 해는 싹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나면은 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사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거야. 얼마나 즐거워.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 알겠죠? 여러분, 올 한 해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즐겁고 밝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좀 길었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MX, 이 모바일 경험이죠. 이 MX 사업부의 그 명운을 가를 신제품 공개 행사,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이죠. 열흘 앞으로 다가와요.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노트북 갤럭시 북 3 시리즈, 하여튼 다양한 신제품이 대거 공개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다음 달 1일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여는데 그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렸던 갤럭시 S 시리즈 언팩이 대면으로 진행되는 건 올해가 3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목을 끄는 제품이 뭐냐? 갤럭시 S23 시리즈예요. 23 시리즈인데 이 S23 시리즈는 예년처럼 갤럭시 S23 플러스하고 울트라 모델로 출시가 돼요. 다음 달 17일부터 이제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의 경우를 보니까 일반 모델은 6.11인치 플러스 6.6인치 울트라 6.8인치예요.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는 전면을 모두 화면으로 채우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이고 후면은 그 전작의 컨투어 컷이 아닌 카메라 렌즈만 튀어나온 물방울 디자인을 채택해 가지고 디자인 차별화를 끼웠습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에서 아주 진일보한 개선을 이뤘는데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3 그 울트라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세계 최초의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HP3가 장착이 돼요. 이 센서는 16개죠. 16개의 픽셀을 하나로 병합을 해가지고 그 빛의 흡수율을 높이는 테트라 스퀘어드 픽셀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보다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2억 화소 그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가지고 1200만 그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1000만 화소 폴디드 줌 카메라 등 총 4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 같아요. 전작인 S23 그 울트라의 그 1억 그 800만 화소 비교한 1억 S23이 아니지 22인데 22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에 비교하니까 2배가량 늘어났네요. 제 것도 22인데
일반 모델과 그 플러스 모델은 후면 그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될 것 같고 5천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하고 1200만, 1100만 그 후면 카메라 탑재됩니다. 대표 색상은 어두운 녹색 빛인 보타닉 그린이 될 전망이다. 이 스마트폰 두뇌인 그 애플리케이션 AP 프로세서 AP의 경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적용됩니다. 이 플러스하고 일반 모델은 8기가 램에 128기가, 250기가의 내장 메모리가 탑재되고요. 울트라 모델은 120이 아니라 12기가 램에다 256, 512, 1TB 메모리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번 행사에서 프리미엄 노트북 갤럭시북 3 시리즈도 함께 공개되는데 업계에서는 그 갤럭시북 3, 그 북3 360,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 갤럭시북 3 프로 360 하여튼 좀 네 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구성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 특히 스마트폰처럼 최상위 모델의 울트라 명칭이 붙은 갤럭시북 3 그 울트라에 주목을 하는데 갤럭시 북3 울트라는 16인치 크기로 슈퍼 아몰레드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하고 인텔의 최신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갤럭시 북3 일반 모델의 그 크기는 15인치형하고 갤럭시 북3 프로 모델은 14인치, 16인치형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그 휴대성도 장점이고 갤럭시 북 3 프로 360의 무게는 1.6kg 정도 됩니다. 두께는 13mm, 그 수준으로 인전 잘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삼성이 이제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 시기다. 저점 분할 매수 시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24개 증권사죠. 이 24개 증권사는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그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1, 4분기 중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이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2000년 이후에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그 업황과 주가 바닥의 신호는 그 감산 효과 가시와 재고 감소, 가격 하락 둔화 시점이었다면서 주가는 1, 4분기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과거 20년간 보니까 반도체 산업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게 설명이에요. 그들의 설명이겠죠. 하여튼 올해 2, 4분기부터 감산 효과 이제 가시화가 전망이 되고 고객사의 그 반도체 재고도 그 정상 수준으로 근접이 기대되면서 뭐 D램하고 낸드 가격 하락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 반도체 주가, 이 주가의 경우는 업황을 6개월 이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업황 최악의 시기인 1, 4분기에 바닥 찍고 갈 것 같아요. 삼성의 목표 주가는 8만원, KB증권에서 그렇게 보고 하이투자에서는 그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 정도로 전망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사업부문에서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2, 4분기까지는 실적 둔화는 지속되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 줄어든 한 19조 원 정도 머물 것이라고 덧붙이네요. 그러면서 올해 4, 4분기에나 수요가 회복되면 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점 배수 수준이다. 저점 배수 수준이라고 하면서 올해 말 주가는 현재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점 분할 매수를 지속 공고한다고 합니다.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삼성의 목표 주가는 75,000원을 제시합니다. 75,000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부는 올해 1, 4분기랑 2, 4분기 두 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업황 바닥 시그널이 보여요. 그 하반기 강한 회복이 기대되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77,000원, 77,000원을 완전히 유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지정학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 팻 겔싱어 CEO의 발언인데, 이 반도체를 무기로 한 주요 국가들의 그 기술 안보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일본이 올해 첨단 칩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이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대만, 한국 중심으로 그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칩 산업 지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신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분열된 그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반도체 국가 간 자국 중심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업계에 따르니까 그 올해는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요 그 국가 간 반도체 첨단 칩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원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난달 말 발간된 그 산업연구원의 미래전략 산업브리핑에서 김종기 연구원이 그래요. 최근 일본의 그 차세대 반도체 그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이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 구도에 일본이 가세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일본에서 2027년 차세대 로직 반도체 국산화 양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반도체 신설 기업 라피더스가 출범을 했어요. 그 라피더스는 도요다나 그 소니, 키옥시아 등 일본의 주요 기업 8곳이 출자한 신설 법인인데 27년까지 슈퍼컴퓨터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활용되는 로직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5조 엔의 설비 투자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 정부는 그 라피더스에 이미 700억 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은 더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 라피더스는 2027년에 2나노미터 이하의 제품의 국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첨단 칩인 2나노 제품이 돼서 삼성과 TSMC가 25년, 미국의 인텔이 24년 하반기를 목표로 경쟁하는 구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핵심으로 중요해진 시점인데 일본이 반도체 산업 그 재응 계획을 본격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최근 일본이 대만이 TSMC와의 그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되는데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최근에 추가 공장 건설 가능성을 회사 측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이미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760억 엔 보조를 받아요. 해당 공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소니의 그 상보형 금속 산화반도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름은 참 길지만 시모스예요.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위탁 생산이 되면서 해당 시장 2등인 삼성과의 격차를 더 벌릴지 이제 주목을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 인텔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자국 반도체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텔은 지난 2021년 2월 파운드리 분야 재진출 선언했죠. 이후에 애리조나주에 그 반도체 공장을 2개 짓고요. 지난해 1월에는 오하이오주에 대한 반도체 공장 그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해 또 3월에는 유럽에 대한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역시 이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죠. 이 반도체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 반도체 그 시설 건립 지원하고 연구 등의 반도체 산업에 한 72조 4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이제 미국 본토에 적극적으로 현재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죠. SIA 요구에 따라서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이제 강화될 것 같아요. 강화될 것 같고, SIA는 지난해 11월 말에 발간된 그 반도체 설계 주도권 유지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의 그 칩 기술력 부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설계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에서 200억에서 한 300억 달러 가량 지원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3월 한국 그 일본 대만 정부의 이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죠. 치퍼 동맹 이거를 결성을 이제 제안했던 미국이 올해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지속할 전망인데 미국은 중국의 그 16하고 그 14나노 반도체 제조 능력에 필수적인 그 DUB예요. 심자외선 장비의 그 대중국 수출 금지를 네덜란드와 일본에 협조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에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하지 말라는 거지. 미국의 그렇게 제재가 강도를 더해 갈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이제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항모로 불리는 그 칭화윤희를 비롯해가지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하고 2위 파운드리 업체 그 화웅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지방 정부들도 앞다퉈서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그리고 정책 지원을 현재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공정 질서 제어라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한편에 그 강점을 지닌 그 설계 분야와 성숙 공정 파운드리 점유율을 제고하고요. IP 부분의 그 자립화 등에 나섰다. IP 지식재산이죠. 현재 나섰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도체 칩 산업 육성을 이제 지속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대만의 칩 수출이 21년보다 한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9일인 것 같은데 그 현지 반도체 회사들이 연간 그 연구개발 R&D의 그 비용의 25%를 2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 시행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TSMC하고 UMC가 될 것 같고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TSMC라는 회사가 전 세계 10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실제로 새 법안 발표 이후에 TSMC랑 UMC의 주가가 한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글로벌 국가 간 그 분업과 협력이 현재 진행되다가 최근처럼 또 공급망이 또 분절되면서 자국 중심주의가 부각된 것 같다. 자국 중심주의. 최근에 그 국가들의 움직임을 볼 때 자국 중심주의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새벽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 일단 쉬시고 또 보니까 제사 지내는 분도 있고 세배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즐거운 시간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날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